전 세계가 애타게 기다리던 종전의 희망이 단 하루 만에 끔찍한 악몽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년경제학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대통령이 직접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며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발언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시장은 환호했고 당장이라도 기름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제스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반전이 숨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터져나오며 전 세계 강대국들이 사색이 되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온건파 대통령이 겉으로 평화를 외치는 사이 이란의 진짜 실권자인 혁명수비대는 정반대로 전 세계를 향해 끔찍한 타겟팅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을 비롯한 18개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경제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혼란을 중재해야 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은 기름이 넘쳐나니 아쉬우면 우리 비싼 기름을 사가든가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서 무슨 음모가 꾸며지고 있길래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 직전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살얼음판 같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란 대통령의 종전 의지 발언 직후 국제 유가 선물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백워데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거래되는 기름값은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미친 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6개월이나 8개월 뒤에 받을 기름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의 거대 저번들은 지금은 시끄럽지만 결국 몇 달 안에는 전쟁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막대한 돈을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증시마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대한 악재에 맷집이 생기며 이를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토록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는 둘로 쪼개져 걷잡을 수 없는 권력 갈등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온건파인 대통령은 서방과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종전을 말하지만 군사력과 실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와 강경파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제안에 응답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뭉개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반등은 그저 강경파의 손짓 한 번에 언제든 박살날 수 있는 일시적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전 세계에 피 같은 기름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우리 땅에서 나오는 오일이 충분하니 중동 사태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식의 충격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기름이 급하면 미국산 오일을 비싼 값에 사가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군대를 끌고 호르무즈로 가서 싸우라며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 중재가 아닙니다. 동맹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위기조차 철저하게 미국 본토의 에너지 판매 수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소름 돋을 정도로 냉혹한 미국 우선주의 비즈니스 외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이스라엘 영토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공격에 관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메타, 엔비디아, 오라클, 테슬라, HP, 인텔, IBM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업 18곳의 이름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기업의 중동 내 사무실과 직원들을 직접적인 테러와 공격의 목표로 삼겠다는 구체적이고 끔찍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단순한 국가 간의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서구권 첨단 경제 인프라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 소식에 글로벌 증시는 발칵 뒤집혔고 해당 기업들은 중동 내 인력을 대피시키며 초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끔찍한 나비 효과는 결국 돌고 돌아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정면으로 조이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기둥산업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란이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공급망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전량 납품해야 하는 한국의 후방산업군 역시 주문이 끊기고 물류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안보마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손을 떼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독자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군함으로 호송선단을 운영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사와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물류비와 기름값 폭등은 고스란히 국내 물가 폭등, 즉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 한국은행은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를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가 내릴 줄 알고 버티던 수많은 가계와 자영업체들은 고유가와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늪에 빠져 결국 연쇄도산의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수십 년간 땀 흘려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켜 세우셨건만 여전히 국제정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살얼음판 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이권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길을 찾아냈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당부하는 3가지 긴급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 경제는 거대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직전에 먹구름 낀 하늘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바깥으로 나가 무리하게 큰 물고기를 잡으려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단 항구의 배를 단단히 묶어두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투자입니다. 첫째, 에너지 섹터 주식의 비중을 과감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선물 시장은 이미 몇 달 뒤에 가격이 꺾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값이 높다고 해서 에너지 관련 주식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고유가 수혜는 단기적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익이 낮다면 욕심을 버리고 안전한 현금이나 반등이 예상되는 다른 섹터로 자산을 돌리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란 뉴스에서 누가 말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란 측 발언의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곧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란 대통령이 평화나 온건한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잠시 상승하겠지만 실권자인 혁명수비대가 이를 반박하거나 무력을 과시한다면 그 즉시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강경 발언이 나오는 날은 주저없이 위험자산을 현금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셋째, 미국 빅테크 기업의 중동 리스크 뉴스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등 혁명수비대가 지목한 18개 기업에 대한 테러나 공격 뉴스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증시는 물론 한국의 반도체 시장까지 하루아침에 대폭락의 변동성을 겪게 될 것입니다. 휴대폰 뉴스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관련 속보가 뜰 경우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자산 관리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세계는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 시대는 철저하고 냉혹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평화 중재자가 아니라 철저한 장사꾼의 논리로 종전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이란은 내부의 분열을 외부의 테러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자산을 지켜내는 방어적인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풍년경제학은 앞으로도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혼돈의 시대,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 여러분의 경제에 항상 풍년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풍년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